KBS 재난미디어센터의 20년차 취재기자 강민수입니다. PD님, 요즘 북한에서 핵실험을 할 수 있다라고 언론에서도 막 나오고 있잖아요. 북한이 핵실험을 처음 한다면 어디서 가장 먼저 할 것 같아요? 국방부 아닐까요? 틀렸어요. 기상청이에요. 기상청은 지진을 감지하잖아요. 지진.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은 지하에서 하잖아요. 워낙 그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인공지진이 발생해요. 자연지진하고 인공지진하고 좀 달라요. 인공지진이 발생하면 P파가 강하고 S파가 거의 약해요.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실시간으로 이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잖아요. 북한에서 인공지진이 나면 P파만 계속 나오네? 핵실험했구나. 바로 아는 거예요. 기상청하고 KBS 재난미디어센터하고는 실시간으로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은 가장 먼저 일보를 쓰는 게 외교안보를 담당하는 국방부 취재기자들이 아니고 재난미디어 취재기자들이 제일 먼저 일보 기사를 써요. 인공지진은 지면이 흔들린다는 점에서는 자연지진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만 북한이 최근에 했던 핵실험이 6차 핵실험인데 북한의 핵실험장이 있는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인근에서 5.7의 인공지진이 났는데 우리나라 이제 원자력 발전소들 있잖아요. 원자력 발전소들은 가장 높은 수준의 내진 설계가 돼 있어요. 근데 원자력 발전소가 만약 풍계리 인근에 있다. 그러면 거기서 핵실험을 해가지고 규모 5.7의 진동이 느껴졌다. 그러면 내진 설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소가 깨질 수 있는 그 정도 위력이 핵실험으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지난번보다 규모가 또 커질 거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인공지진이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장은 상상 이상일 수 있는 거죠. 사실 함경북도 길쭉 그 핵실험장이 백두산에서 1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마그마 방이라고 마그마가 모여 있는 곳이 있는데 핵실험으로 인한 인공지진이 잦고 규모가 더 커질수록 그 마그마 방을 자극해가지고 백두산의 화산 분출을 유도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반론도 있고 굉장히 논쟁적 사안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지진의 규모로 봤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에 분명히 도달하고 있다.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기자 생활하면서 저도 재난 취재를 많이 하게 돼서 2008년도 스촨 대지진이라고 그때 지진 규모가 무려 8.0이었어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에서 역대 지진 중에 네 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이었다고 해요. 사망자만 무려 8만 7천 명. 스촨성을 가보게 되면 산악정이 어마어마하게 가파라요. 그런 식의 지형인데 규모 8 정도 되는 강진이 일어나니까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산사태로 집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베이촨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이 중국에서도 시골이다 보니까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단단한 이런 건물들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이 지진이 일어나니까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당시 학생들 피해도 어마어마했는데 학생들이 수업받고 있다가 학교가 무너져 내려가지고 피해가 컸어요. 학교 건물 같은 경우는 조적식으로 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흙집으로 질 수는 없는 건데 학교 건물도 그 당시 조사해 보니까 부실공사. 무너져 있는 콘크리트를 보니까 거의 철근이 안 들어있는.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에서 부실공사에 대한 분노 여론 그런 것도 일었었어요. 이제 그런 큰 사건을 주변 국가에서 당하면은 우리나라에서 119 구급대를 파견을 해요. 그 인명 구조가 시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원단을 파견했었는데 그 지원단과 함께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중국의 군인들이 와가지고 구호손길이 못 미친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좀 우리가 가줄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디냐면 비료 공장 단지였어요. 그래서 비료 공장 단지를 갔는데 이미 그 비료 공장에서 무슨 화학 약품을 만들던 그런 공장 같은 게 터져가지고 암모니아 가스 같은 게 어마어마하게 유독하게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방독면도 없었고 때 쓰는 그런 마스크를 쓰고 이제 버텼는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매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밤새서 그분들이 작업을 했어요. 그렇게 큰 지진이 오면 2차 여진이 계속 와요. 그렇기 때문에 넓은 개활지 이런 데서 누워서 잤는데 날이 밝을 때쯤에 119 구급대원들 몇 명이 방사능 방호복을 입고 방사능 측정하는 기계를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괴기스럽고 막 그래서 가가지고 물어봤죠. 뭘 하고 있는 거냐 지금. 한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비밀 핵시설에서 누출된 방사능이 이 지역을 오염시켜가지고 여기가 위험지역이라는 보도가 났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때 저도 어렸고 아이 계획도 있었고 뭐 이런데 여기가 오염됐다고?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나중에 그 외신 보도가 오보인 것으로 드러나서 안심을 하긴 했는데 그때 아주 잊을 수 없는 놀랐던 순간입니다. 돌고 돌아가지고 이제 거의 10년이 지나 2017년이 돼서 제가 베이징에 특파원으로 갔었는데 그때 스촨성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또다시 발생합니다.
다시 이제 스촨성 지진 취재를 하려고 사천성의 수도 청두에 내려가지고 택시 운전기사를 섭외해서 그 진앙지를 한번 가보자. 거기서 사실은 지진 피해 현장까지는 차로 20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그 들어가는 과정에서 2008년도에 지진 피해를 입었던 원찬, 메이천 이런 마을들을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10년 전에 봤던 그 대지진의 참상의 마을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생긴 거예요. 지금은 뭐 옛날처럼 흙집이나 그냥 벽돌을 쌓아 만든 그런 건물들은 다 없애고 거의 콘크리트 건물로 다 세웠더라고요. 현대식 건물로. 그렇게 해서 택시를 타고 구체구 현장까지 도착을 했는데 1박 2일 걸려서 가면 석회가 물과 만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장관을 만들어내는 곳인데 중국의 아주 유명한 관광지예요. 그 유명한 관광지가 훼손된 거예요. 지진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를 취재를 갔죠. 타격 입은 현장을 보니까 거기가 국제적인 관광지다 보니까 유명 호텔들도 다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그런 건물들은 금이 가거나 유리창이 파손되거나 약한 곳이 무너지거나 이 정도만 피해를 입었어요. 그건 다행이었는데 그 뒤로 가니까 일반 마을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현지 마을 가니까 또 거기가 다 무너졌어요. 거기는 여전히 흙벽, 흙집, 벽돌집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무너져가지고 거기서 인명피해가 많이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2008년이나 2017년이나 내진 설계가 안 된 건물들의 피해가 컸고 취약계층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경주 지진이 규모가 5.8 정도였어요. 우리나라의 집들은 현대식으로 거의 다 내진 설계가 돼 있고 최소한 콘크리트에 철근이 다 들어간 건물이잖아요. 건축물 붕괴나 매몰 사고는 거의 없었는데 한옥 구조에 취약함이 드러났죠. 지붕에다 기와를 얹잖아요. 그 밑에다가 또 흙을 쌓는단 말이에요. 지붕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지붕 피해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옥도 지진에 대비해서는 지붕의 무게를 좀 낮추고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마을인 베이천에 가니까 지진 기억 기념 공원 뭐 이런 걸로 변해야 있어요. 그 당시 무너졌던 건물들이나 피해 현장을 일부를 보존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교육 장소로 이렇게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지진 현장을 여러 번 취재하면서 느낀 거는 평상시에 지진 대비가 중요하다.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설계가 정말 중요하다. 아직도 우리 시골에는 흙으로 만든 집, 벽돌을 쌓아 만든 건물들 아직도 많아요. 그런 건축물들을 빨리 철거하고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건축물로 바꿔놓는 것이 향후에 또 올 수 있는 지진에 대한 대비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내 지진 대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탁자 아래처럼 집안의 안전한 대피 공간과 대피로를 미리 파악하세요. 가까운 대피소 위치는 안전 디딤돌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는 가구는 미리 고정해 주세요. 가구가 넘어지며 대피로를 막거나 가구에 깔리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유리창에 깨짐 방지 필름이나 시트지를 붙이세요. 지진 발생 시 유리 파편에 의해 다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기는 1년에 1번, 가스는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점검하세요. 화재 등의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지진, 미리 대비하여 피해를 막아주세요.